보석함 주문 제작 의뢰를 받았어요. 처음 주문 사항을 알려주셨는데 컬러는 월넛, 함 한 칸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4cm씩, 깊이는 2cm에 가로 7칸, 세로 5칸 이렇게 두 단으로 하고 뚜껑에는 유리를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주문하신 대로 수정은 월넛으로 선택을 했고요. 보석함 칸수는 7/5보단 6/6이 정사각형이어서 더 이쁠 것 같았고, 주문하신 것보다 한 칸이 더 많아 괜찮을 듯하여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단 모두 자유롭게 빼서 사용할 수 있게 함의 겉에 프레임을 짜고 그 위에 유리뚜껑을 덮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유리뚜껑 틀에 곡선을 넣어서 소반의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디자인이 끝났으니 제작을 해야겠죠. 먼저 내부 보석함을 만들 겁니다. 각도 절단기 아래에 놓여있는 기다란 목재가 월넛 제제목인데요. 폭과 길이를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의 양만 잘라서 사용할 겁니다. 작업하다 날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크기보다 조금 크게 대충 불필로 그려서 표시를 하고요. 이때 한 번에 자르면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3-4번에 나눠 얌전하게 자릅니다. 이제 오늘 안 쓸 애들은 다시 렉에 집어넣고요. 수압대표와 자동대표를 이용해 가재단을 시작합니다. 제제목은 작업자가 가공하기 쉽게 일정한 크기로 유통이 되지만 평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압대표와 자동대표로 평을 맞추는데요. 수압대표는 손수자를 써서 손으로 목재를 눌러 사용하는 대패입니다. 이를 이용해 기준면을 잡는 거예요. 이때 목재의 로스를 최소한 줄이면서 기준면을 잡는 것이 좋기 때문에 1mm, 2mm 정도씩만 대패날을 올려서 기준면에 평을 잡습니다. 어느 정도 평이 잡힌 느낌이 들면 직접 확인하면서 수압 대패를 더 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요. 저는 정반에 올려두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대패를 칩니다. 수압 대패로 기준면을 잡으면 그 맞은면을 자동 대패로 잡는데요. 자동 대패는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밀리기 때문에 자동 대패입니다. 자동 대패는 두께를 어느 정도 뽑을지 정밀하게 세팅이 가능해요. 저는 최대한 두꺼운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1mm 또는 0.5mm씩 두께를 줄여가며 대패를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동 대패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목의 결이 나올 때까지 밀어주면 되는 거고요. 대패절이 끝나면 이렇게 이쁜 결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부재를 9T짜리 판재 2개로 만들어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단한 부재의 가운데를 반으로 가르는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여기서 9T의 T는 목공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영어의 thickness의 앞자를 써서 T라고 부릅니다. 그냥 1mm가 1T니까 헷갈릴 일은 없으실 거고요. 어디 가서 두께를 말할 때 밀리미터가 아닌 T라 하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팁으론 길이를 말씀하실 때 센티미터가 아닌 밀리미터를 써보세요. 돌아와서 이때 정확히 반을 가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부재가 25T이고 손날의 두께인 3mm를 빼면 남은 22T, 그 반인 11mm로 재단이 되게 테이블 소를 세팅하고 반을 가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돌려가며 한 번씩 자르고 그 다음 또 톱날을 올려서 또 자르고를 반복하여 가운데의 살이 조금만 남게 하는 겁니다. 점점 가운데 살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죠? 부재의 폭이 지금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이블 소의 날을 끝까지 올려도 살이 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남는 살들을 어떻게 자르느냐? 바로 밴드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밴드소는 테이블소와 비교해서 날 높이의 제약은 없지만 밴드로 된 톱날의 장력에 저항을 많이 받으면 일직선으로 바르게 자르기는 힘든 장비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소로 최대한 살을 쳐내주고
그 나머지를 밴드소로 자르는 거예요. 밴드소는 대신 테이블소가 하기 힘든 곡선 형태로 목재를 가공할 수 있어서 목공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입니다. 나중에 곡선 가공을 하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반으로 가른 목재를 다시 자동 대패를 이용해 원하는 두께로 뽑아내 주게 되면 두꺼운 한 개의 부재가 두 개의 얇은 부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테이블소를 이용해 부속함 칸막이가 될 폭 20의 좁은 부재를 여러 개 만들 겁니다. 테이블소는 목재 폭을 재단하는 장비인데 조깃대와 톱날의 거리가 곧 목재를 재단할 때 나오는 세팅 값이 됩니다. 그래서 조깃대를 잘 세팅해서 고정시키고 조깃대의 부재에 기준면을 맞대서 직선으로 목재를 자르면 폭을 재단할 수 있게 됩니다. 폭을 재단했으면 길이도 잘라야 하죠. 앞서 말했듯 테이블소는 폭을 재단하는 장비라 길이를 재단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썰매라 부르는 저 지그입니다. 썰매를 테이블소에 올려두고 썰매 전체를 움직여서 부재를 잘라 길이를 재단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슬라이딩 소라는 장비가 이 길이를 재단하는 데 전문적으로 쓰이는데 개인적인 예산도 그렇고 공방의 공간도 좀 고려를 해서 저 썰매로 대체 사용 중입니다. 여기서 지그는 장비에 부가적으로 부착을 하여서 장비의 용도 외의 기능을 하게 해주는 일종의 애드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 지그는 작업자가 필요에 맞게 자체 제작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 썰매 지그는 워낙 보편적으로 쓰이는 지그여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꽤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기 전에 그냥 샀어요. 썰매 좋습니다. 자, 이제 저 보석함의 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턱씩 내어서 서로 끼워서 칸을 만들 겁니다. 이때 날 높이와 스토퍼의 세팅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날 높이는 이 폭의 20의 반인 10보다 0.5 정도 높게 세팅을 해놓고요. 이제 반턱이 동일한 간격으로 날 수 있게 저 스토퍼를 세밀하게 세팅을 합니다. 이 목공 특성상 그렇게 잘못 세팅해서 가공을 하면 사실상 그걸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팅을 하는데 정말 공을 오래 들이게 됩니다. 세팅하는데 팁 따윈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세팅을 잘 해놓고 안 쓰는 적절한 크기의 합판, 목재 같은 걸로 가공을 해보고 원하는 세팅이 나올 때까지 세부적으로 스토퍼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팅만 제대로 해놓으면 일사천리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가공이 끝났죠. 이제 가공된 부재 중 잘못된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저의 의도대로 되었는지 테스트 조립을 해볼 겁니다. 다행히 잘 나온 것 같네요.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튼튼하게 조립이 됩니다. 이제 함의 밑판을 만들 건데요. 아까와 같이 그 얇은 판재를 두 개로 만드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준 후 이 두 부재를 집성을 할 겁니다.
집성은 필요로 하는 판재의 폭이 단일 제재목의 폭보다 넓은 경우 2개 이상의 부재를 옆으로 붙여서 하나의 부재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때 그냥 붙이는 것보다 이 결의 모양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붙일 때 더 이쁜가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집성할 부위를 정했다면 단면에 목공용 접착제를 골고루 바르고 클램프를 이용해서 꽉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때 목재 자체가 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클램프로 눌러주면서 평이 안 맞게 고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힘 받는 구조를 고려해서 클램프를 적당하게 물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클램프를 다 물려주었다면 한쪽에 잘 옮겨 두어서 본드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요. 저는 계절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최소한 3시간 정도는 마를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합니다. 이 친구는 둘이라고 하고요. 23년 2월생이니까 1살 반이 조금 넘었네요. 보시다시피 진도 믹스입니다. 이제 보석함의 프레임을 만들 차례네요. 짜맞춤을 할 건데 혹을 3등분해서 간단한 형태의 암수 장구를 만들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짜맞춤은 특히 원목 가구를 제작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공법입니다. 원목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온도, 습도에 반응을 해서 폭이 수축, 팽창하는데요. 이때 변형이 와서 목재가 틀어지거나 조립된 구조가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짜맞춤 공법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 목재들이 서로 잡아주면서 변형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구성도 높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공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짜맞춤의 종류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과 용도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 보석함이 큰 힘을 받아 버티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중 가장 간단한 4개 맞춤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릴 곳과 남길 곳을 미리 표시해 두고요. 썰매를 활용하여 짜맞춤을 가공합니다. 역시 이 날 높이와 스토퍼의 세팅에 온 정성을 들여 가공을 하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석함의 모양이 어느 정도 보이죠? 이제 집성해준 밑판만 재단해서 조립을 하면 이 보석함 조립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집성한 밑판은 혹시 모르니까 다음날 클램프를 풀기로 했어요. 이제 보석함을 담을 외부 프레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다리부터 만들 건데요. 길이 70, 폭 44, 두께 15T 부재 8개를 준비를 하고요. 이것들을 45도로 가공해 기역자 다리 4개를 만들 겁니다. 이 테이블소가 보시다시피 톱날의 각도를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에 전자식 각도기를 붙여서 45도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날 높이를 부재보다 살짝 높게 세팅을 하고
역시 조깃대를 고정시켜 45도 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공이 끝나면 조립했을 시 제대로 90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목공용 본드와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을 해줍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할 때 유튜브와 치즈극을 통해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